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지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고 주로 주가 조작 사건이었기 때문에 증권 계좌들에 대한 계좌 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 계좌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은행 계좌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서 여러 차례 계좌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11월 9일 압수영장 청구한 것은 코바나 사건에 대한 것이고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죠.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건은 김건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 컨텐츠가 2018년, 19년에 대기업 여러 곳으로부터 전시 협찬을 받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범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2018년, 19년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15년이라든지 2010년이라든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범죄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예, 혐의 사실은 다른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코바나 컨텐츠 사건에 도이치모터스와 권오수, 김건희 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도이치모터스의 주주 현황, 주가 상황 등에 대한 압수수색 대상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코바나 컨텐츠 사건의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범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영장 청구에 범죄 사실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언제 답변했다는 말씀? 기자회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코바나 사건이 주된 당시 수사는 코바나 사건이 주되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강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코바나 사건과 도이치 사건이 함께 지내고 있다는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 이양 묻겠습니다. 59호증 수사기록 목록 제시하겠습니다. 피청구인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그 코바나 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동시에 했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수사기록 목록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2020년 4월 7일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11월 3일 날 처음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심리분석 의뢰 회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날 수사 착수 경위 관련 자료가 첨부된 수사보고가 처음으로 됩니다. 그리고 11월 24일에서야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보고가 되고 2020년 12월 2일에서야 2013년도 경찰 내사 기록이 첨부됩니다. 그 이후 2021년 9월 6일에서야 관련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서 9월 7일에 1차 주포 이정필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사가 있고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권오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2021년 11월 2일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수사 목록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했던 사건이 아니니까요. 근데 다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답변서에도 상세히 기재해 드렸다시피 수사 진행 경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년 4월에 고발이 된 다음에 20년 9월에 고발인 황희석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그 전에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의뢰가 있었고 11월 3일에 심리분석 회신이 왔었고 11월 5일자에 반부패 2부에서 수재 사건으로 피의자 김건희, 권오수 등을 등록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저 수사 보고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는 통상 검찰에서 처음에 수사 착수할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가 아니고요. 이전에 이미 수사가 착수됐던 그 경위와 관련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 목록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발언을 다 아주 길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청구인 대리께서 이렇게 중간에 자꾸 끊으시는 것은 조금 그런데 예. 답변도 신문상에 먼저 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야 저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걸 묻는데 저걸 답한다고 생각하면 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재판관님 그러면 지금 수사 기록 목록에 있는 대로는 저 기재가 맞습니다. 근데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 기록 목록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저 기록 목록 외에 또 수사가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결국에는 11월 18일자 수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자료라는 수사 보고를 가지고 저 보고서가 있으니까 저 때부터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수사 보고서는 저희가 통상 수사가 착수됐을 때 쓰는 수사 착수 보고서는 아니고 그 기존에 있었던 수사 착수에 대한 일련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해서 넣어놓은 수사 보고서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2020년 11월 9일 코바나 사건 관련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 수사 기록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으로 봐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영장 범죄 사실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사실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니, 도이치 사건 범죄 사실이 없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신문사항에 2월 20일자 최재훈 준비서면 15년이라 적어 놓으셨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쓴 거는 당시 자, 이 그럼 다시 당시에 한번 도이치 묻겠습니다. 사건과 코바나 사건이 함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러면- 설명드렸다시피 도이치모터 사건은 그 전에 이미 고발이 됐고요. 이미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 회신까지 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장 범죄 사실에 코바나 사건만 넣은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수사팀이 아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두 사건이 함께 수사되고 있었다. 이건 말씀드립니다. 자, 주가 조작 사건에 심리 분석 회신 결과도 없이 수사를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심리분석 근데 결과가 11월 심리분석- 3일 날 왔습니다. 11월 3일 날 왔는데 아무런 피의자 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했다는 겁니까? 그럼 코바나